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PLF 진행하기입니다. 자, 프리부터 오픈 카트까지 단계별 실전 전략과 핵심 노하우입니다. 자, 프리의 개념은 아까 쭉 설명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잠재 고객 리스트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는 내가 고객한테 뭔가를 팔려고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정말 고객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감을 하게 하고 제공해 주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자기 정보를 반대급부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런칭은 뭐냐면 하나의 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한 컨텐츠를 가지고 거기에 호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이런 부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 부족이 결국 갖는다는 건 뭐예요? 부족이 갖고 있는 공감, 그죠? 또 정서, 신뢰,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거부감, 이런 고객들을 왜 시장의 거부감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건 러셀 브런슨의 설계자 시리즈에도 마찬가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지금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미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미 많이 겪어본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해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안하는 새로운 제안이 내가 기존의 실패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 불신에 대한 거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시장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그걸 극복하고 내가 제안하는 이 새로운 기회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과와 다른 하나의 나이테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러셀 브런슨도 정말 중요하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시장의 거부감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시장 정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메일은 짧게 만들고 설문조사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핵심 질문 한번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뭐냐면 핵심이 뭐죠? 팔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장사하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들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이, 이 브랜드가 나를 너무 잘하네. 내가 갖고 있는 고충, 결핍, 미충족적 욕구, 상실, 그리고 새로운 욕망에 대해서 널 잘하네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하지? 나를 이렇게 잘 공감하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고객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뭐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그 다음에 뭐 시장에서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는가, 또 뭐 이런 것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가,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단계에 대한 거를 주로 질문으로 포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로는 판매 의도 없이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 나한테 팔려고 하는구나 라는 관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사실 오프라인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한테 처음 가서 뭔가 내 제품과 명함을 들고 가서 한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자꾸 전화할 때마다 판매하는 의도를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고요. 바쁘다 그러고 안 받아요. 근데 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대부분 영업 담당자들이 접근할 때 그런 거예요. 부담 안 주려고. 이거 지나가는 길인데, 사실은 목적을 딱 두고 가는데 이거 지나가는데 시간 있으면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들이대면은 한 걸음 물러나니까 난 너한테 그게 없어 이러면서 야, 그냥 편하게 밥이나 먹는 사이로 지내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바로 프리 원칙의 전략이 아닌 가장 기본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돼라는 의문이, 이런 과정 꼭 거쳐야 돼, 이런 의문들이 계속 스물스물 가슴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기존에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너무 익숙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런 방식으로 쓰는 근육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프리런칭의 중요성과 사과. 먼저 가치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먼저 판매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고객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인지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어가 있는데, 가치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원에 준다면은 그 10,000원짜리를 안 살 사람이 있을까요? 1,000원에? 다 사요. 왜? 10배의 가치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학습된 거죠. 그죠? 10,000원을 갖고 오면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원에 파는데 그건 빛을 내서라도 사겠죠.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우리는 많은 그런 경험과, 그죠?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객에게 주는데, 나는 뭐 그냥 준비했다고 주는데 고객에게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 아이, 저런 거는 그냥 내가 어딜 가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객이 시간을 절약하든 돈을 절약하든, 그죠? 즐거움을 주든 고통을 덜어주든 행복감을 주든 뭔가 기존에 내가 누리던 것과 다른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내 위주가 아니라 뭐다? 철저하게 고객 입장에서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핵심은 뭐다? 고객 스스로보다 우리가 더 고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고객의 가치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객이 감동받을 가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거고요. 러셀 브룬슨의 설계자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 일괄되게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이 우선이다. 판매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고객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9가지의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LF 전략적 우위. 자, 칼을 들고 싸우는데 나는 뭘 들고 가야 된다? 총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마케팅은 뭐다? 노이즈 마케팅, 푸시 마케팅, 원클릭 마케팅.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데 PLF는 뭐다? 가치를 먼저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계를 형성한다, 판매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중심이다. 이 두 가지의 판매 방식이 어떤 거 하나 같은 게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기존에 하던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이 PLF를 하면 성공한다 못한다?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근육을, 마케팅 근육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내가 마케팅을 수행하는 거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과 내 스스로의 어떤 근육이 정말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다른 길 가기, 게임의 규칙을 변경하기, 신뢰관계 구축하기, 정확한 타겟팅.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요소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부분이 좌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LC 구성입니다. PLC는 프리런칭 컨텐츠입니다. PLF는 아까 그죠? 하고 다른 거예요. 프로덕트 런치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용어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 컨텐츠 구성은 3가지 단계로 구성한다. 첫 번째, 변화의 기회. 왜? 라는데 대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why, 질문. 세 번째는 사용자 경험. 이 부분이 와디즈의 펀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요소가 이 3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뭐다?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굳이 왜? 네가 제안하는 거를 봐야 되고 네가 제안하는 걸 들어야 되고 네 제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거를, 이 Y에 대한 거를 내 스스로가 고객적 관점에서 이야기 해내지 못하면은 주목을 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근데 내가 얻는 게 뭔데? 응?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변화의 방법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고객이 경험할 즐거움이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든, 그죠?
비용을 절감하는 거든 돈을 버는 거든 뭔가 사용자의 어떤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구성을 하는 것들이 이 컨텐츠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C의 변화의 기회, 이제 요걸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28분입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어서 그러면 9시 35분에 다시 이어서 제가 이 책을 사실 딱 잡고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어쨌든 마케팅 설계자나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스토리 설계자를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시간을 들여서 발제를 했고 또 한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듯 하면서 완전히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은 그 지식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에게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국내 이런 퍼널 마케팅 강의하는 다른 강사분들 강의를 뭐 3시간짜리, 5시간짜리도 들어보고 또 10몇 시간짜리도 들어봤을 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런 지식 창업과 관련된 퍼널 마케팅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책에 제프 워커의 책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근데 용어를 좀 바꾸셨어요. 용어는 이제 나름대로 체화시켜서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기본 프레임워크 자체는 여기 있는 이 책에 스타트업 설계자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대부분 인용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저는 이제 그전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러셀 브랜슨의 이론이 일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러셀 브랜슨의 어떤 방법론 프레임워크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러셀 브랜슨의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나름대로 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활용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프 워크의 저자의 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실은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지식 비즈니스 쪽에서는 잘 미리 이 책을 빠르게 먼저 읽으시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아직 뭐 쉬는 시간에서 제가 여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셀 브랜슨의 퍼널 마케팅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제프 워커의 이런 지금 뭐 스타트업 설계자로 번역되어 있는 책, 그죠? 런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무에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쨌든 마케팅 자동화나 이런 쪽을 하면서 이쪽을 공부한 지가 한 7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러셀 브랜슨을 공부하고 또 지금 이제 한 1년 넘게 지금 1년 한 반 정도를 지금 계속 과정을 만들었어요. 마케팅 자동화 과정을 퍼널 설계 과정을 만들어서 뭐 지금 심화 과정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10주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이렇게 대표님들이 쉽게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까지 마케팅하는 근육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많이 달라요. 호흡도 다른 거고 쓰는 근육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운동에 맞게끔 우리가 근력들을 키워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육을 키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정말 이런 퍼널 마케팅을 하는 것도 뭐 런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거를요. 이것도 결국은 퍼널 마케팅의 하나인데 좀 방법론이 프레임워크가 좀 다른 거지만 런치 마케팅을 하든 세일즈 퍼널 마케팅을 하든 이런 마케팅이 우리가 기존에 네이버 마케팅이나 쿠팡 마케팅이나 쇼핑몰 마케팅하는 마케팅 방식과 쓰는 근육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체질 전환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몸은 이미 빨리빨리 판매해야 되는데 익숙한데 긴 호흡으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고객과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게 이게 그 변화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이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육이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형성되기가 못하는 거죠. 또 정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뭐다?
그런 근육을 형성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사고하고 행동하고 실행하는 거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하나의 어떤 결론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이런 더 시프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식의 퍼널 마케팅 방식이나 아니면 런치 방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면 관점 자체가 정말 이 프레임워크에 맞게끔 시프트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권위를 확립하고 가치를 제시하고 뭐 이런 단계별로 어떤 진행할 시퀀스에 대한 거를 예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는 좀 가볍게 넘어갈게요.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38분이니까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빨리 넘어갈 건 빨리 넘어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같이 하는데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이야기를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 건가? 아까 why라는 개념에 왜라는 개념의 질문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변할 건가? 이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다고 그랬죠? 결국 뭐다? 우리 마케팅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객들이 이미 많이 물려본 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다? 많이 당해본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했는데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아.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 경우가 더 많아. 내가 지금 뭔가 고객들한테 설득하고자 내놓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유일한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놓은 제안과 같은 제안일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관점들을 그리고 이걸 하면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고객이 어떻게 더 즐거워지고 고객의 시간이 어떻게 절약되고 고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다라는 관점을 내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이 변화의 방향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우리는 뭐다? 나의 관점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 거거든요. 내 제품, 그죠? 나, 회사, 브랜드, 내 이야기를 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관점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관점. 이 모든 프로세스가 고객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고객의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말은 쉽지만 관점 자체를 그렇게 바꿔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 요즘 AI를 쓰면은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나를 객관화시키는 그걸 우리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 그죠? 보통 이제 내가 쓰는 관점에 쓰는데 그거를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관점 자체를 고객의 관점에서 글쓰게 만들고 대화하게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런 면에 너무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 그죠? 기회와 가치를 상기시킨다. 그다음에 가치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거부감을 대응한다. 반대와 의구심에 대한 거를 대응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제안하는 거를 고객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고편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에 그럼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러셀 브랜슨은 드라마 시퀀스라고 그래요. 왜 드라마 시퀀스나 우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일일 드라마도 보면은 꼭 끝나기 전에 2, 3분 동안 가장 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드라마를 끝내잖아요. 왜? 다음날 또 궁금해하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에 뭔가 기대를 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되게 이런 시퀀스로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 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도 런치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러셀 브랜슨의 마케팅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입니다. 자, 증거와 경험, 변화의 증거와 경험. 잠깐만요. 한 장 앞에 또 더 갔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젠스파크가 이게
드래그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처럼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우스를 롤을 해서 넘어가는 거라서 이게 한 번에 두 개가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플레이를 쓸 때 아주 부드럽게 넘겨야 됩니다. 변화의 증거와 경험을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 반복적 질문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90% 제공하고 제품이나 이런 이야기는 10%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90%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카트의 개념과 메시지. 오픈 카트. 이 오픈 카트라는 개념은 러셀 브랜슨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걸 오히려 프론트 엔드라고 이야기해요. 러셀 브랜슨에서는 리드 생성 단계. 그러니까 리드 생성 단계를 러셀 브랜슨에서는 퍼널 설계할 때 뭐냐면 리드와 생성하는 단계와 후속 퍼널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은 런치 단계에서 보면은 앞에서 프리 런칭이 리드 생성 단계고요. 그 다음에 육성 단계가 있어요. 후속 조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프리 단계고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 단계가 오픈 카트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러셀 브랜슨의 가치 사다리에서 프론트 엔드 단계에서 최초로 고객에게 저가의 가치를 구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는 사실 그 어떤 프레임워크 자체가 유사한 개념인데 그거를 용어를 규정하거나 풀어내는 방식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런치의 방식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지식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훨씬 더 좀 효과적인 방식이고 좀 더 개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를 잘 풀어놓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 카트라는 것보다 낮은 매출을 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지만 매출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런칭 일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첫째 날, 둘째 날 가서 이런 런칭을 하는 것 자체가 오픈 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매로의 명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트의 개념이 뭔지를 일단 제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됐고 이 런칭의 핵심은 뭐다? 희소성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이런 데는 뭐 이번에 오늘 이 순간 이 라이브를 통해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라이브에서 구매할 때 할인 가격 그리고 이 라이브가 끝나면 정말 가격이 업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막 가격으로 제시라는 그런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뢰가 깨지는 거죠. 아, 저기서 하는 거는 말로는 뭐 라이브 할 때만 가격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 또 업하지 않고 또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또 할인된 가격으로 팔더라.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화점에 시즌 할인들을 하잖아요. 뭐 블랙 데이 같은 경우 정말 70% 80% 할인하잖아요. 근데 그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할인 기간에만이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작심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게 이 할인 가격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 혜택의 종료. 여기서 오늘 요 순간에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오늘 요 순간에만 결제할 때 요런 혜택을 추가적으로 드려요. 라고 했는데 정말 요 순간 끝나면 그 혜택을 안 줘야 되는데 다른 경우를 보면은 뭐 이틀 3일 지나도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객한테 되게 희소성물 부분들은 정말 고객한테 신뢰감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중단된다. 요거는 1년에 우리가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이 판매는 중단됩니다라고 약속할 때 이런 것들도 이 제한 자체가 힘을 가지려면 정말 그런 그렇게 약속이 지켜야만이 이런 희소성물의 어떤 그 가치들이 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이야기 나오죠. 반드시 실제로 존재하는 희소성에 기반해야 된다. 인위적인 희소성은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이런 걸 우리 너무 많이 보고 또 학습이 되어서 에이 저러면 또 다음에 또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학습되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픈카트의 고급 전략과 포스트 런칭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컨텐츠를 PLC에 쭉 제공했던 컨텐츠를 묶음으로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올 액세스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율 이제 이 전환율이 여기서도 나오는 뒤에 가면 이제 한번 나올 건데 보통 이렇게 이제 오픈 카트를 하게 되면은
오픈한 날 한 25%, 그 다음에 만약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약에 종료를 한다면 중간 단계 25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뭐 50%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요 책을 읽기 전에 아까 뭐 제가 국내에서 지금 강의하시는 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3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 오픈카트를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런칭에 관련된 오픈카트의 실행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러셀 브랜선의 책을 읽으면서 리플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가 끝나면은 리플레이를 한 3, 4일 정도 하는데 영상을 보내줘서 뭐 이렇게 고객들에게 그 다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뭐 가볍게 제안하는 정도로 사실 했었는데, 그날 이제 이런 오픈카트 전략을 듣고 마지막에 7일 동안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정말 따라 해봤어요. 따라 해봤더니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있는 거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런치가 책이 딱 나오고 보니까 그분이 이 런치에서 전략을 프레임워크를 배우셨구나. 그리고 그 런치를 나름대로 전략을 이름을 독자적으로 지으셨더라고. 뭐 엑셀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으셨는데, 컨셉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때 단계에서 이제 들어와서 뭐 영상도 제공해주고 FAQ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례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매출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고급 전략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고객에게는 이제 뭐 특별 보너스 제공, 관계하고 비구매자에게는 이런 어떤 관계 유지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러셀 브랜선의 퍼널 마케팅, 세일즈 퍼널 마케팅이나 아니면 런치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대표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뒤에 나가면은 프로덕트 런치 포뮬러로 해서 PL 런치 PLM이 있고 비즈니스 런치 포뮬러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보통 이런 걸 하는 거는 하나의 캠페인인 거죠. 단일 캠페인에 대한 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뭔가 진행되는데 서비스가 여러 가지야. 그럼 단일 캠페인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시점은 좀 있지만, 그랬을 때 그렇게 단일 캠페인을 진행될 때 이런 아까도 프리런칭, 그 다음에 뭐 오픈카트, 그 다음에 뭐 포스트 런칭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B를 한단 말이에요. B의 또 어떤 뭔가 단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B를 할 때 A에서 구매하신 분도 또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고객 리스트를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리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죠? 구매자 리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런칭 리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런칭 리스트라는 건 그런 거죠. 바로 내가 첫 번째 런칭을 했을 때 그 구매를 한 고객들이 내가 새로운 캠페인을 할 때 들어오면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그 캠페인에 해당되는 런칭해야 된다는 또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고객 DB를 갖고 있지만 이 런칭에 새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A, B, C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각각이 이런 어떤 단독적인 단일 이런 프로덕트 런치가 진행되는 거예요. 각각이.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회사 전체 비즈니스 관점에서 비즈니스 프로덕트 런치로 하나의 어떤 통합되는 과정이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부터 뭐냐, 우리 회사 전체 프로덕트에 대한 거를 이런 여기 프로세스에 따라서 프로덕트 런치 포뮬러를 방식을 통해서 뭔가 설계해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별적인 제품별, 서비스별 프로덕트 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그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전략들은 그 다음 단계, 그걸 풀퍼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비즈니스 프로덕트 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단계가 구분된다라는 것 자체가 혼선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개별적인 프로덕트 런치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성공시키면서 그걸 전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통합된 비즈니스 프로덕트 런치로 설계할 거냐라는 건 그건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 고민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다. 이 부분은
똑같이 여기 런치에서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러셀 브런슨 책에도 똑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렇게 비중 있게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캠페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게 어떤 관점에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가 개념이 확실히 잡히더라고요. 실무를 해보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생각했던 게 그 부분에서 혼선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깨닫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연 제가 설명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두 번째 장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장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